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어, 일단 뭐 장마는 가고 날씨는 좋아졌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드셨죠? 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CAD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에서 하는 게 좋은데, 참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이래서 좀 많은 아쉬움들도 있고, 일단 오늘도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도면이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도면에는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스케일바 들어가야 되고, 방위표 들어가야 되고, 범례가 들어가야 되고, 주제가 들어가야 되고, 이 네 개가 들어가야지 우리는 도면이라 불린다. 약도 그리신 거 생각나죠?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좀 지난주는 제가 나중에 프린터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 같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출력해서 강의 내용이랑은 비슷한데 순서나 이런 게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 한글 파일에 넣다 보니까 좀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되고 내용은 거의 상이합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시작을 해보죠. CAD. 여러분, CAD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음, 이게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뭐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란 뜻으로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죠. 이게 처음 CAD가 쓰인 이게 발명된 시기는 군사용으로 발명됐어요. 어떤 군사용으로 발명됐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대부분 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셨고 만약 군대를 포병이나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그 곡사포라 그래서 이렇게 곡사포라 그래서 이렇게 포를 세우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그리려니까 잘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산 위에 포를 이렇게 곡사로 날려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방법이 있죠. 요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삼각계산법을 쓰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만일 미사일 같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초창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게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좌표는 알고 있겠지만 그 어쨌든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지구장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날려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하다 보니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이게 몇 명이 달라붙어서 몇 달씩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를 좀 빨리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CAD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자연적으로 입력해 놓으면 어느 정도 값 보정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그 폼을 각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CAD가 맨 처음에 그런 데부터 쓰이다 보니 이게 좀 편하네. 이제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쓰게 되고 그게 이제 PC 발달로 해서 286 컴퓨터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286 정도면
거의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거거든요. 80한 4년, 5년도에 제가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나온 컴퓨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 그래서 개인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건축 분야에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건축, 도시, 뭐 실내 인테리어 이런 곳 다양한 곳에서 이제 디자인 쪽, 뭐 설계하는 쪽에서 이 CAD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자, 자, 이제 뭐 군사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발사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밀한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왜 우리는 꼭 CAD,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죠. 수작업과 CAD자면 이제 작업을 했을 때 도면의 편집, 우리가 여러분 그 도면 실습 시간 있죠. 그렸을 때 이게 되게 지우기가 힘들죠. 근데 CAD는 되게 간단하게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도면의 보관을 보면 이제 여러분 막 이제 화통 말아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제 다니잖아요. 교수님이 과제 내주고 그러면 그렇게 들고 다니기 되게 불편한데 CAD 같은 경우는 어떻게 USB 메모리 뭐 CD나 DVD 뭐 하드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보관이 되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래서 USB, 요새는 USB를 많이 가져다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땐 플로피 디스크도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저장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이동도 쉽고 그리고 요새는 어떻게 이메일로 그냥 쏴버리죠. 이게 뭐 크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이메일로 쏘거나 뭐 이렇게 카카오톡 뭐 이런 걸로 해서 압축 걸어서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실시간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종이도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가야 되겠죠. 좀 도면의 이동도 불편하고 뭐 메일이나 웹하드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작업의 속도 우리가 보통 도면 한 장을 평면도를 그린다. 건축물 하나를 그린다. 그러면 보통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3시간 반, 4시간은 걸 거예요. 아무리 빨리 그려도. 근데 뭐 CAD로 그릴 때는 그거보다는 좀 짧아요. 이제 뭐 좀 뭐 물론 더 늦을 수도 있죠. 익숙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작업보다 좀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그 작업 공간에서 우리는 그 여러분 제도판 최소한 우리가 쓰는 지금 그 트레이싱지나 A1 아니 그러니까 뭐 A 몇 정도 되지? B3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이상의 보통 그 제도판을 갖다 놓고 아이자로 해서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위에는 거의 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삼각자. 어차피 아이자는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놓는 게 뭐 지우개판, 뭐
템플릿 정도 놓는데 여러분은 아직 템플릿 같은 거는 사용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템플릿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우리는 그 캐드 같은 경우는 PC, 노트북만 있으면 웬만한 데선 다 작업이 되죠.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패드나 태블릿 PC에도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보통 수정 작업이나 이런 게 좀 힘들죠. 아직까지 제가 그 태블릿용으로 나와 있는 캐드 프로그램은 잘 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뭐라 그러지? 그 개발이 되진 않는데, 근데 우리는 뷰어 정도는 작업을 한 결과물을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작업의 연관성. 어, 우리가 요 도면을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기가 좀 힘들죠. 무슨 소리냐? 그럼 평면도를 놓고 우리가 천장도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트레이싱지를 하나 더 엎어 놓고 본을 떠서 그리긴 하지만 그 밑에 도면이 찢어질까봐 이제 좀 되게 조심조심해서 그리고 좀 불편하게 그리죠. 근데 뭐 우리는 평면도를 그려놓고 나중에 뭐 다음 학기를 3D 모델링 같은 경우 3D 캐드를 제가 또 강의는 하겠지만 뭐 평면도 있으면 인면도 그리고 인면도를 잘라서 단면도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되게 편하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설계 과정에 오차 발생이 이제 크고 확인하기가 까다롭죠. 근데 오차 발생이 적고 검토하기가 쉽다. 왜? 캐드는 미리 단위로 거의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손도면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가 그 여러분이 처음에 입학하셨을 때 받으셨을지 모르는데 그 스케일자라고 있죠. 삼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쫙쫙쫙 돌려서 그리는. 어쨌든 고기에서 1mm 차이는 보통 우리가 보통 얼마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1m 차이. 뭐 100분의 1에서 1m 차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로를 뭐 2km를 깐다. 1m를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 그 견적이나 그 토지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실수로 긋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 건축 뭐 인테리어 쪽 이쪽은 어쨌든 비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차이가 나요. 그 조금의 차이로. 그러니까 명동은 땅 한 평이 뭐 10억 정도 되죠. 10억에서 20억 막 이렇게 10억, 20억. 한 평을 사면 반 평을 금으로 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 1m를 뭐 길이라는 게 좀 아무리 적어도 몇 킬로는 될 텐데 그거를 1m 단위를 틀렸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이제 보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나 건축 인테리어 쪽은 조금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현장 가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모든 거를 좀 야단을 치시면서 가리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돈도 문제지만 그 나중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의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 통과성, 차량의 통행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할 때 1mm, 1mm 차이가 1m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뭐 오토캐드는 이제 그런 캐드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오토데스크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90년대 초까지는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에서만 실행됐던 것이고요. PC용으로 개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몰았고 지금 캐드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였다는 거죠. 오토캐드의 특징은 범용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형 구조고 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호환할 수 있어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저도 보통 3D나 이런 거를 실사로 뽑아낼 때는 어, 맥스에 가서 이제 캐드에서 3D로 올려서 맥스에서 매핑, 그러니까 질감을 입힌다 그러죠. 그걸 매핑 처리를 한다 그러는데 매핑을 해가지고 입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3D 프로그램에서 그리는 것보다 정확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끔 이렇게 건축을 용이하게 그릴 수 있어요. 도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볼륨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거를 JPG 파일이나 뭐 딴 걸로 바꿔가지고 어, 포토샵에서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나중에 도면을 해서 우리가 판넬을 만들죠. 판넬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같이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여담으로 하자면 어, 이 제가 캐드를 처음 배운 게 96년도인가? 아, 95년도. 95년도겠네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이제 캐드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캐드랑은 좀 많이 틀렸어요. 명령어를 일일이 써가지고 이렇게 좀 입력하면서 그리는 구조였어가지고 지금보다는 되게 불편하게 캐드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보통 서버급을 얘기하는데 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보통 이제 풀 패키지로 캐드를 돌리고 3D 맥스까지 돌리려면 최소한 컴퓨터 사양이 한 300 정도, 300에서 400 정도 들었어요. 그 본인이 조립했을 때. 그리고 있는 캐드를 깔리는 보통 고사양 제품을 산다. 그러면 한 600에서 700까지 드는 가격의 컴퓨터를 사야지 캐드를 원활하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캐드가 좀 많이 바뀌면서 그 조금씩 가벼워져서 지금은 노트북에서도 잘 돌아가죠. 뭐 이따 그런 것들은 좀 더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이제 이 오토데스크사가 그 3D 맥스를 하는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캐드 프로그램이랑 3D 맥스 프로그램을 점차 이제 하나로 합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따 그 캐드
오토캐드의 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오토캐드는 이제 이게 처음 제가 2010년 강의 때부터 해가지고 윈도우 98, NT, 윈도우 2000, XP, 뭐 프로페셔널, 윈도우 비스타 7, 8, 9, 10까지 쭉 넣고 사용 가능한 캐드들을 쭉 넣어놨어요. 지금은 윈도우 10이나 8을 많이 쓰죠. 뭐 7도 있긴 한데 대부분 2015 이상은 대부분 다 사용, 2012 이상은 다 사용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편안한 거 아무거나 이제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참고로 2019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오토데스크사에 있는 거 2020 막 이런 거 다운받아서 쓰셨다면 나중에 제가 캐드를 파일을 받을 때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제가 그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뭐 여기 손도면 그리기와 캐드 도면 그리기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나중에 군대 갔다 오셔도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캐드 하는 거를. 자, 제도판에 우리가 수평 기준을 잡죠. 맨 처음에. 왜? 켄트지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I자로 살짝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하나 그려주고 이제 켄트지를 고정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트레이싱지를 이제 뭐 고정해서 참고로 여백을 3.5cm씩 해서 둔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그 제가 여기다 그림을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다 그릴까? 에이, 잠시만요. 다시 그냥 선을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려서 자, 이걸 제도판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I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제도를 그리실 거예요. 이렇게 I자가 달려 있죠. 이렇게 I자가 달려 있고 요 위에다가 이제 살짝 한번 싹 그릴 거예요. 이렇게 수평선을 쫙 자대고 한번 그리겠죠. 그 위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켄트지를 붙일 거예요. 자, 여러분 켄트지 붙일 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붙이세요? 그냥 막 붙이시죠. 보통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판판하게 당겨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마스킹 테이프라 그러죠. 흰색 종이 테이프. 왜? 이 위에 어쨌든 다시 트레이싱지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트레이싱지 투명 종이를 붙이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를 어떻게 붙일까요? 여기서는 다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붙여주는 게 좋겠죠.
붙여주는 게 좋아요. 대각선으로. 왜? 켄트지는 두꺼워서 잘 안 찢어져서 이 끝에다 붙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켄트지를 만약 이런 방식으로 붙이면, 그리고 같이 겹쳐서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같이 뜯어지거나 이렇게 뜯을 때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트레싱지가. 그래서 보통 밑에 켄트지는 이런 방식으로 붙여주고 판판하게 당겨서 트레싱지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되게 어, 뛰기가 쉬워요. 나중에. 그리고 이 안에다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림을 넣어주죠. 여기 여백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면을 할 때는 아까 보관을 하기 위해서 묶어야 돼요. 도면집을. 그래서 이쪽이 보통 3.5cm, 나머지는 1cm, 1cm, 1cm 정도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해줄 게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되게 역해서 이렇게 X자로 보조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진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왜? 어, 보통 여러분들이 도면이라 불리는 것들을 그릴 때 보면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긴 면이 있고 짧은 면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게 스케일로 이게 10m, 20m짜리다. 그러면 요 안에 스케일로 몇을 넣어줄지 요 대각선에서 이렇게 돌려서 재보는 거예요. 최대 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스케일이 몇인지. 그래서 스케일을 일단 지정한 다음에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그려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범례표를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부터 그리는 거죠. 제일 먼저 뭘 그려준다? 기준선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수평 기준선과 이게 수평 기준선과 가로 기준선을 제일 긴 것들을 그려서 최대한 이제 어떻게 그릴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건 보조선이에요. 지금 그린 것들은 되게 얇게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벽선, 뭐 건축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벽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그어주는데 이걸 어떻게 긋냐? 빨리 긋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직각으로 된 부분에 45도를 자를 대고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각과 방사각이 같죠. 여기서 뭐 150, 150을 그리면 여기도 똑같이 만나는 점이 150, 150이 만날 거예요. 그럼 다시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 그린 거와 여기 그린 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 입사각과 방사각은 같으니까 45도 선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벽선을 그려주고 벽체 보조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왜? 벽체선을 처음부터 진하게 그려주면 문제가 뭐냐? 개구부, 문 같은 걸 그릴 때 또 다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벽체 보조선에 개구부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짙은 색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뭐 여기 보시다시피 벽체 기준선 다 그리고 개구부 표시했고 그 다음에 가구 그려준 다음에 타일 마감재를 표시해 주죠. 그 다음에 문과 창호를 완성하고 벽체선을 이제서야 두꺼운 걸로 그려주는 거예요. 왜? 벽체선을 미리 두껍게 해주면 I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다 흑연이 묻어서 별로 안 예뻐져요, 도면이. 그래서 요걸 다 해준 다음에 나중에 치수선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자까지 맞춰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CAD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제도판을 모니터라 생각하세요. 모니터에 CAD 단축키를 실행하면 이제 화면이 하나 뜨겠죠. CAD. 그걸 캔트지라 생각하시고 이제 도면이 뜬 다음에 제가 도면을 항상 그리기 전에 어떤 분들은 막 급하게 입력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레이어 먼저 해라. 레이어를 먼저 정해라. 몇 개를 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거든요. 레이어를 트레이싱지죠. 나중에 레이어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할 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면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스케일을 정하죠. 스케일을 정하는데 우리는 도면은 1대1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리미트를 정하면 돼요. 이따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냥 이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리미트를 이제 도면 크기를 정하는데 리미트를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도면을 보고 몇 메타에 몇 메타 이 정도 해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비슷해요. 뭐 가로 세 기준선, 세로 기준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어떻게 벽체를 45도로 해서 그렸는데 우리는 옵셋 명령어를 쓰면 이제 등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선을 복사시켜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얘가 벽선이다. 옵셋 명령을 쓰면 이렇게 옵셋 좌측으로 누르면 요게 150, 여기 150, 이쪽으로 누르고 쓰면 여기 150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찍어주면 돼요. 옵셋 명령어 하고. 그래서 벽체 기준선을 다 하고 뭐 이제 수평 수직 교차점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 안 만나는 곳과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쪽은 이렇게 돼서 잘라줘야 되고 요 위에는 이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개구부 표시해주고 가구 그리고 타일재 마감 개구부랑 문 완성 벽체 두꺼운 선으로 마무리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아마 중간고사 시험에 필기로 낼 거예요. 이거 아마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캐드 필기 실기를 같이 봐요. 그래서 필기 조금 보고 실기 이렇게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간고사 시험에 낼 거니까 한번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음을 보시죠. 자, 여기서 탭 메뉴 홈, 솔리드 이렇게 탁 누르면 요 밑에 이렇게 뭔가 펴져지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탭 메뉴라 그러고 드로잉 에어리어 그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전체 까만 부분 자체가 드로잉 에어리어 그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UCS 아이콘 XY 축을 나타내는 거죠. XY 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코맨드 라인 우리가 명령어를 CAD와 대화하는 창이에요. 명령어를 직접 쳐서 넣었을 때 여기 여러분들이 쭉 떠서 어떤 명령어를 썼는지 여기서 직접 라인에서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WCS라 그래서 요거가 이제 CAD 14? 15부터 들어왔나? 15, 16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뭐냐 그러면
3D를 할 때 이 탑이라고 보이죠. 근데 이렇게 누르면 아유, 제가 이거 실제로 눌러버린. 이따 제가 캐드를 켜서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뭐 어쨌든 이게 동서남북해서 뭐 뒷면, 앞면, 위에서 본 거, 좌측면, 우측면, 밑에서 본 것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화면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요 다음부터 제가 다시 창을 열어서 실제 캐드 프로그램이랑 요것들을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 캐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화면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탑, 레프트, 프론트 이런 식으로 좀 여기를 누르면 백, 뒤쪽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3D 면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게끔 우리가 잘 볼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탭 메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 보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 기본적인 거. 그래서 F1을 누르시면 창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 캐드에서 알고 싶은 거, 예. 여기서 F1 그러면 쭉 뜨시죠. 그러면 여기서 뭐 라인을 치면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떠요. 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about 라인, 뭐 라인에 대해서 쭉 설명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뭐 여러분이 명령어를 모르는데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럴 때 F1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F2 요거는 지금 캐드에 어떤 드로잉, 어떤 방식, 어떤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F3 F3 여기서는 안 먹네요. 이게 옵션 기능이에요. 옵션 기능. 옵션 기능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옵션 기능에서 끄고 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서 뭐 바꾸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시스템 드로잉 할 때 뭘 바꾸고 싶은 거, 마킹을 좀 더 넓게 잡고 싶다, 짧게 잡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컨트롤 해줄 수 있어요. 자, 옵션 기능이고, 그 다음에 뭐 F4 디지타이저가 연결된 경우 이제 도면 복사해서 사용하는 건데 제 거는 안 연결돼 있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 조절, 그 다음에 F7 뭐가 없어졌죠. 지금 이 밑에 막 바닥에 있던 그레이드가 없어졌죠. F7 그레이드를 끄고 키고, 그 다음에 F8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라인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캐드 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 F8을 키는 순간 수직 수평으로 뿐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정확한 수직 수평을 그릴 때는 이렇게 F8 키를 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추적 기능 끄고 켬, 그 다음에 객체 스냅 추적, 이런 것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는데 천천히 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따로 고민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
뭐 단축키들이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다음으로 보시면 new라는 명령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new라는 명령어, 새 도면창을 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쓸 거냐, 3D를 할 거냐, 스타일을 3D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보통 회사 가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나눠주는 기준 파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포맷을 쓰니까 우리 회사는 이 포맷을 기준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딱 고정시켜서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불러오셔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름을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장을 하면 그 이름 가지고 그 확인해서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고, 줄일 이제 새로 만든 이름이니까 저장되고 불러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명령어죠. new.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 아까 이렇게 보시면 그 new라고 할 때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랬죠. 옵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디스플레이 탭을 선택해서 컬러,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컬러를 어떻게 지정해 줄 거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두운 컬러를 쓰고 있는데 화이트로 바꿔주면 어떻게? 어플라이. 그럼 어떻게? 이게 하얗게 보이죠? 근데 저는 눈이 아파서 보통 이거는 잘 안 써요. 어쨌든 이게 디스플레이에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흰색으로 쓸지 검정색으로 쓸지. 근데 흰색으로 쓰면 좋은 건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여기 그려진 것들, 자, 제가 도면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제가 도면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여러분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뭘까요? 탑 뷰에서 본 거죠. 베스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 그 침대를 그린 거예요. 3D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건데, 이게 뭐가 좋냐? 아까 옵션 들어가서 컬러, 그래서 흰색, 화이트, 어플라이 하면 이 전체 배경색이 흰색이 되고 내가 그린 것들이 검정색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나중에 하실 건데, 하이드라는 명령어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가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그냥 JPG 파일로 스크린 프린터를 찍어 가지고 쓰시면 어 판넬에 바로 집어넣으실 수 있다는 거는 강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봤을 때 이 검정색이 이제 그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편하기는 한데, 우리가 옵션에서 이게 오래 그리거나, 캐드는 원래 우리가 좀 오래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보통 검정색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그린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잘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색깔을 바꿔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바탕화면에. 그래서 뭐 특별히 그 문제나 이렇게 어려우신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뉴로 하셨을 때는 이런 것들은 뭐 좀 알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그래서 제가 팁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오픈, 제가 아까 이 도면을 열 때 어떻게 됐죠? 좀 자,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열었죠? 오픈 보시면 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 아이콘이죠. 얘를 이렇게 탁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거를 열 건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뭐 이렇게 보시면 얘를 한번 열어보죠. 트리, 나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넣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은 탑뷰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실지,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홈이 여러 번 보는 거랑 좀 틀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어디 드로잉 2D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밑에 기계 표시 요거 돼 있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 뭐 거의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인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렸어요.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은 어떻게? 오픈했고 저장, 스탠다드, 세이브, 큐 세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세이브, 얘를 이렇게 그냥 누르면 저장이 되죠. 세이브 에즈, 우린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볼까요? 드로잉 파일로 해서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어드민 바탕화면 그래서 트리2라고 해서 세이브를 해볼게요. 세이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다시 오픈을 할 때는 바탕화면에 지금 가 있죠. 아까 전 어디서 열었어요? 3D CAD에서 트리에서 열었죠. 한데 지금은 어떻게 오픈 누르면 바탕화면에 지금 깔려 있게 된 거죠. 자, 뭐 저장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큐세이브라 그래서 요걸 눌러주는 거예요. 요 눌러주면 바로바로 저장되는 거고, 여기 명령어로 세이브 쳐도 같은 화면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을 쓸 수도 있고 명령어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편하신 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명령어 창을 좀 이렇게 한 3줄 정도 되게끔 올려놔요. 그래야 내가 썼던 명령어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오픈, 세이브 이런 식으로 한 두세 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쓰는 그 개념을 갖고 있고, 자, 다음에 리미트. 자, 에이, 틀렸나? 잠깐만요. 락이 걸려있네. 여기 li 딱 치면 여기 나오죠. 리미트. 자, 여기서 처음에 뭐가 떠요? 여기 보시면 00이 뜬다 그랬죠. 00이 뜬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시 쳐볼게요. 자, 리미트 얘를 잠깐 지워볼게요. 자, 자, 리미트 딱 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리미트, 다시 리미트. 줌인. 자, 여기 다시 리미트를 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명령창에 ts 리미트 치면 000이 되죠. 이 000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게 아까 왜 그랬냐 그러면 원래 창이 안 떠 있고 그 제가 불러온 창이 떠 있어 가지고 이 기준점이 틀려져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캐드를 껐다 켰습니다. 자, 000이 됐죠. 000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좌표예요. XY에 여기 지금 끝에 있는 점이 00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캐드는 어떤 의미일까? 리미트라는 거. 자, 또 한번 쳐볼게요. 2000에 2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크기가 2000에 2000이라는 거죠. 아, 2000, 1, 10, 100, 1000만 2만에 2만으로 좌표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요 끝에 화면이 2만에 2만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엔터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줌 올
그럼 얘가 벗어나 있죠. 기준점 너머로 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줄여보면 2000에 2000 여기 선 끝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가 그레이드 끝나는 점 요게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쓸 수 있게 도면을 설정해 놨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늘리냐, 우리가 뭐 자 2만에 2만이었죠. 그럼 다시 li 리미츠 ts 0,0이죠. 한번 눌러서 여기다가 쳐주면 돼요. 지금은 2만에 2만이죠. 그럼 우리는 20만에 컴마 20만을 쳐주면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줌 5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틀려졌죠. 아까 라인이 어떻게? 요 구석 근처에 어디 가보면 보일 거예요. 라인이 없어졌죠, 아예. 그럼 어떻게? 저 구석 어딘가에 가 있다는 소리예요. 왜? 도면이 20만, 20만으로 커졌으니까 2만에 2만에 볼 수 있던 한계점을 넘어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어디 좀 찾아보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리미트를 바꿔볼게요. 리미트 0,0 다시 어떻게? 2만에 2만 2만, 2만 엔터 엔터.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줌 올. 라인이 지웠나? 다시 볼게요. 라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요만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렸죠. 자, 다시 ts 2만인데 20만, 20만 엔터. 여기서 줌 올. 그럼 얘가 확 쪼그라들죠. 보시다시피. 왜? 도면이 커진 거예요. 20만, 20만.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을 더 쓸 수 있게끔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의 크기를 1대1로 해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지도에서 재보고 이게 몇 메타니까 요 총 길이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거에서 그 지도가 그 자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전체 영역을 이렇게 해보면 가로 세로 길이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1대1로 넣어주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줌 올. 아까 왜 리미트를 해주고 줌 올을 안 해주면 크기가 안 바뀌잖아요. 도면의 크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li 리미트
영영 우리가 2만 컴마 2만 안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줌 올 커지죠. 우리가 원래 사이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만하게 그려진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리미츠로 도면을 키워주면 줌 5를 해야지 전체. 우리는 전체 사이즈를 보겠다. 그래야 이 도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크기 안에 이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이제 시작과 끝을 어디서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레이드는 요건데 뭐 이거는 이거는 F7을 눌러 주시거나 이렇게 꺼 주시거나 켜 주시는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굳이 밀리미터 단위인데 이거를 뭐 바꿔 주시거나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명령어 help. 이거는 아까 몇 번이었죠? 몇 번이었어요? 헬프 명령어 치면 명령어가 이렇게 떴죠. 우리는 이렇게 굳이 칠 필요 없고 몇 번? F1을 누르면 얘가 뜬다. 그래서 여기서 뭐 줌 Z 줌을 치면 여기 이렇게 줌에 대해서 쭉 나오죠.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캐드에 대해서 명령어 묻고 싶은 거, 그리고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실시간 줌 이렇게 편하게 그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XY 직교평면 이런 것들, 시스템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캐드에 처음에 열고 저장하고 우리가 화면을 크기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가지 이 단축키, 여기서 뭐뭐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F7, F8만 많이 알아두셔도 돼요. 그레이드 끄고 키고, 그 다음에 직교 모드 키고 끄고, 나머지는 좀 뭐 크게 문제 안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도움말 상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다가 몰랐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면 그릴 때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레이드가 있으면.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요 화면 캡처나 이런 거 도면을 그린 다음에 파일로 JPG 파일로 이용할 때는 이 그레이드가 나타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런 것들은 최종 마무리할 때 이거를 크고 끼고 이제 끈 다음에 스크린 캡처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JPG 파일에서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그 그림을 편집하기가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지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F7, F8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셔도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요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이제 강의 듣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요번 주에는 추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는 거 꼭 한번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다다음 주가 추석이죠. 제가 아마 그리고 추석 주간에는 혹시 강의를 못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약간 그 28일 날 수술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최대한 강의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 그 대면 수업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수업을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그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